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리뷰를 또 하나 하려고 왔습니다. 묵혀놨던 건데 떻게 해볼까 고민하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거 위주로 좀 짧게 치고 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경기를 너무 재밌게 봤어가지고 안 하고 가면 아까울 것 같아서 잠깐 켰습니다. 어, 이제 리뷰해드리려고 하는 경기는 포항하고 강원 경기인데요. 사실은 뭐 포항이 2대1로 이기기도 이겼지만 뭐 강원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한번 그 전북전 때 강원이 전북 상대했을 때 좀 나름대로 조금 그래도 알차게 리뷰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포항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강원 얘기는 조금 최소화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이 경기도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게 뭐 잠깐 강원 얘기부터 먼저 드리면 수비를 너무 단단하게 잘 쌓고 이 실점하고 나니까 밀고 올라와서 전방 압박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 팀이 잘 짜져 있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그냥 시즌 초반에는 안정적으로 수비만 하고 이제 뭐 어떻게든 승점을 따가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조금 이거 좀 더 좋아져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기 운영이라 그러면 정말 강원에 적합한 형태가 나오는 것 같고 그 최용수 감독님 한창 그 서울에서 날리실 때 안 좋은 때도 있었지만 보통 이제 좋은 때가 많았으니까 서울에서 그런 어떤 포스가 느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선수 개개인 구성도 너무 좋고 외국인 선수들도 지금 뭐 남아있는 새로 들어온 가예고나 뭐 이런 선수들이 잘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제 포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포항 그 경기를 보면서 이거 기자였으면 이거 물어봤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것에서 이제 파생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질문하고 싶냐면 김기동 감독님을 제가 만약에 기사를 쓴다 그러면 감독님 혹시 리버풀 경기 보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되는 장면들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그걸 위주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전술적인 지도자들을 제가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확고한 색깔이 있고 뭔가 본인만의 어떤 팀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지도자들을 좋아하는데 김기동 감독님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보기에 철학이 강한 지도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 언제나 이제 선수 구성에 맞게 최선의 전술을 뽑아내시는 지도자 중에 한 분이시죠. 근데 이제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잖아요. 학자들도 그렇고 뭐 어디든 다 그렇지만 선구자적으로 뭔가 이렇게 대가를 이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꼭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지 않더라도 누구보다 그걸 빠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대중성 있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쪽에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김기동 감독님 후자에 가깝겠죠.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그 전에 있던 뭐 포항도 워낙 뭐 전환 속도나 이런 걸 빨랐지만 최근에는 이제 포항이 노리는 게 김기동 감독님이 처음에 이제 그 부임하셨을 때랑 비교했을 때 지금은 이제 뭐 3, 4위 정도는 노려볼 만한 팀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이제 딱 잡혔잖아요. 그때도 물론 뭐 약한 팀은 아니었지만 뭐 본인도 이제 초보 감독이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최근에 보면 이 포항이 경기 운영하는 걸 보면 약간 리버풀 같다는 생각을 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경기를 참고하신 게 아닌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해석을 잘하시고 적용을 빨리빨리 영리하게 잘하시는 지도자시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은. 누가 대신 물어봐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리버풀 같다고 하는 얘기에 기저에 깔린 얘기가 뭐냐면 이제 위르겐 클롭 감독이라는 사람이 이제 2010년대에 이제 확 눈에 띄게 된 사람이죠. 사실은 도르트문트를 지도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뭐 게겐 프레싱이라는 어떤 개념을 독일에서 시작해가지고 거의 전 유럽에 퍼뜨린 사람인데 그 게겐 프레싱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축구를 이렇게 좀 열심히 보기 시작한 이후로 전술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지만 그 약간 2000년대 후반에는 바르셀로나랑 스페인이 헤게모니를 잡았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이제 뭐 티키타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짧게 짧게 썰어 들어가는 점유를 바탕으로 해서 그 어떻게 보면 지금 K리그에서 울산이 제일 가까운 형태인 것 같아요. 그런 형태의 축구를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두 줄 수비들이 등장했었잖아요. 그 무리뉴라던가 안티풋볼이라는 말을 그때 썼었어요. 심지어 풋볼이 아니다, 축구가 아니다 막 이러면서 그다음에 이제 디에고 시메오네라던가 이런 감독들이 두 줄 수비로 수비를 타이트하게 짜고 공을 돌리는 팀한테 점유율을 기꺼이 내주고라도 한 방의 역습으로 그걸 뚫어내는 그런 형태를 썼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팀들이 성적이 많이 안 나오죠. 사실은 수비가 강한 팀들이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그 위에 있는 축구를 누군가가 만들어냈는데 전 그게 클롭이라던가 이제 그 리즈에서 그만두신 거 마르셀로 비엘사라던가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보여줬던 건 이제 뭐 펩도 쓰죠. 그게 전방 압박 전술인데
그게 이제 위르겐 클롭 감독이 많이 했던 게 그 이제 그 얘기를 조금 길어질 것 같기도 한데 그 티키타카라는 그 어떤 크루이프즘이라 그러잖아요. 크루이프가 했던 그 축구를 하시는 그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야 공을 안 뺏기면 수비당할 일이 없잖아. 수비할 일이 없잖아. 공을 점유율을 가지고 높이란 말이야. 80%씩 갖고 있으면 경기 중에 20%밖에 수비를 안 하는데 못 올려고 자꾸 그렇게 뭐 무리한 공격을 하냐. 안전하게 만들어 갈 때까지는 점유율 유지하자. 이런 식의 축구였다 그러면 위르겐 클롭 감독이 했던 그 축구는 뭔가 개념이 다른 축구예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해서 멀어진다고 하는 어떤 이 목표는 똑같다 그런다 그러면 방법이 다른 건데 야 골이 어디서 나냐? 골대 앞에서 나잖아. 골대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 골대에서 멀리 보내면 되잖아. 점유율보다도 중요한 게 그거 아니겠냐? 공을 상대 쪽 골대에서 많이 놀게 만들자. 우리 골대에서 올게 만들지 말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과르디올라 감독의 어떤 이 티키타카 같던 이렇게 막 바르셀로나 뭐 그 이후에 했던 것도 좀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 전방 압박하는 팀들이 많이 눌러가지고 후방에서 나오는 것부터 힘들어하게 되면 경기를 망치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사실은. 공을 돌리려고 하는데 못 돌리게 만드니까. 근데 그럴 때는 클롭 감독 같은 경우는 조금 미련이 없죠. 롱볼 때려버립니다. 롱볼 때리고 앞에 가서 싸워요. 앞에 가서 중원이나 그 앞에 상대 쪽 그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하기 위해서 썼던 것들이 제압박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격을 시도하다가 끊어졌을 때 빠르게 제압박하면서 다시 상대를 몰아 넣는 형태들. 그런 것들을 잘 써왔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그 막 무슨 전술의 흐름을 막 10년, 15년 되는 걸 짚는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던 기억에 의지해서 설명드리는 거라서 어떤 전문적인 얘기 같아 보이지만 전혀 전문성은 없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그런 느낌인데 제가 이제 그 이렇게 긴 서론을 말씀드린 이유는 포항의 축구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번 강원 경기를 보면서 그걸 많이 느꼈는데 강원이 어떻게 보면 그 잘 내려서는 팀이잖아요. 물론 전방 압박을 이따금 시도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잘 내려서는 팀이고 최근에는 이 내려서는 팀들이 조금 더 진화한 게 뭐냐면 페널티 박스 안까지 잘 안 내려갑니다. 페널티 박스 안에 내려가면 거기서 이제 일이 자꾸 그 변수가 발생하니까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 한 5m 앞에 거기다 진을 치는 경우들이 많은데 포항이 이걸 너무 능숙하게 푸는 거예요. 능숙하게 푼다는 게 막 득점이 많이 터졌다는 게 아니라 확고하게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딱 알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 방식이 약간 유르겐 클롭 스타일처럼 상대의 문전에 위험 지역에다 볼을 투입하고 거기서 득점을 직접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빠르게 제압박해서 상대를 다시 공략하던가 다시 골문을 노리던가 혹은 그게 안 되더라도 역습 속도를 낮추는 형태를 쓰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형태를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뭐 어떤 지금의 리버풀하고 비교하긴 그런 게 포항 뭐 전력 자체가 뭐 나쁜 팀은 아니지 확실히 나쁜 팀 아니고 강한 요소요소에 강한 선수들이 있지만 그 선수들이 뭐 전북이나 울산에 비하면 사실은 약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급 조절을 또 되게 능숙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유율을 강원 잡았을 때는 본인들도 내려서 두 줄 수비하고 역습도 노리지만 어떤 이렇게 점유율을 잡았을 때 풀어가는 게 인상적이어서 그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좀 접설이 길었죠. 네, 서론이 길었으니까. 근데 뒤에는 빨리빨리 보려고요. 자,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장면이 이런 장면. 아이고 소리를 꺼야 되겠네요. 이게 제가 이제 이쯤부터 보면 어떻겠냐고 해놓은 건데 이게 지금 이제 기본적인 강원의 수비 형태예요.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두 줄 수비를 이쯤에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을 잡고 여기 들어오면 이제 수비가 개시돼요. 미드필더에 들어오면 그러면 여기 다시 올라오라고 같이 해주죠. 이쪽에 들어오는 걸 제어하겠다는 건데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뒤로 빠지면 내버려 둡니다. 이렇게 잡을 때 들어가고 공을 잡을 때 들어가고 그러니까 뒤로 밀어내면 다시 여기서 이제 재정비. 뭔지 아시겠죠? 전체적인 컨셉트가 다시 이제 여기 여유 있게 잡은 것 같으니까 여기 다 멈춰버리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수비가. 그러니까 강원이 기본적으로 잘 내려서는 팀이고 이제 볼이 투입됐을 때 이제 이런 데부터는 이제 다시 압박이 들어가죠. 쉽게 앞으로 못 나오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일사불란하게 들어갔다 내려갔다 압박했다를 하면서도 기본적인 형태는 항상 시작이 여기, 뒤는 여기 이렇게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강원이 굉장히 까다로워진 팀이라고 하는 게 수비가 강했어요. 기본적으로.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서론입니다. 사실은 이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갈지가 포항이 중요한 거죠. 포항도 처음에는 전반에는 무리하지 않고 이제 뒤쪽 U자 빌드업이라고 하죠. 바깥쪽을 돕니다. 근데 이 바깥쪽을 돌고 나서 어떻게 공략해 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게
지금도 보시면 이 중앙은 거의 5명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들어가는 게 힘드니까 포항은 이거를 미련 없이 측면에서 풀어갑니다. 네, 측면에서 푸는 걸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뭐 윌킨 클롭 아저씨랑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측면 쪽을 굉장히 넓게 써요. 지금 이제 이거는 본인들이 빌드업을 하면서 이렇게 빌드업이 아까보다 이제 수비 라인이 높아졌잖아요. 아니, 낮아졌잖아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여기서 풀백 쪽이나 이런 쪽에 투입하면 이 선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 신광훈 선수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시겠지만 그 제 얼굴 뒤에 여기에 신광훈 선수가 있거든요. 이 신광훈 선수가 이쪽에다가 공을 잘 투입하면 여기 있는 김대현 선수가 따라갈 수밖에 없고 넓으니까 앞쪽이 열려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쪽 공간 열려 있으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또 이렇게 투입이 되면 한번 볼까요? 투입이 되겠죠 아마. 여기서 투입이 되면 양현준 선수가 이제 밀고 오질 못하고 여기서 패스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이쪽을 같이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낮아질 수밖에 없고 여기는 지금 잘 따라 나와서 이렇게 되긴 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쪽을 내려 붙이는 거죠.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이 포항의 공격 전개가 나옵니다. 보면은 제가 이제 항상 설명 요즘 자주 들을 때 칭찬하는 게 고영준 선수인데 이쪽에서 측면 쪽에다가 불러놓고 이렇게 넘기는 패스를 쓰는 거예요. 지금 보면 허용준 선수 뒤쪽이죠. 허용준 선수가 수비를 달고 움직이는 선수 쪽에서 이런 식으로 공간 쪽에다가 놓아주는 패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왜 위협적이냐면 이게 강원의 앞쪽에 있는 뭐 선수 허용준 선수가 등지는 데다가 넣는다 그러면 뺏겼을 때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역습이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은 강원 선수들은 다 포항 쪽 골대를 보고 있으니까. 근데 방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패스가 지금 이 공간에 향해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역습 나오는 건 쉽지가 않은 게 뭐냐면 지금 보면은 강원 선수들이 다 본인들 골대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뺏어도 여기서 뺏었어도 이걸 뺏은 다음에 돌아서 시야를 확보해야지 패스가 나가거든요. 템포가 그렇게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들어가는 패스를 잘리게 되면 그냥 그대로 밀고 나오거든요. 이게 좀 역습의 느낌이 되게 달라져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측면 쪽에서 혹은 후방에서 이 수비 뒤를 단번에 노리는 패스들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상당히 이걸 위협적으로 공격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그런 장면인데 지금도 보면은 이쪽에서 지금 데리고 나갔던 게 있으니까 이쪽에서 지금 임상규 선수 달라가죠. 이 뒤에서 여기 움직이는 선수들 뒤에서. 그래서 여기 잡고 나니까 벌써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측면에서 위협적으로 공을 잡으면 이렇게 내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1대1 쳐버리죠. 임상규 선수가. 그러니까 측면을 중심으로 공격 전개를 풀어갑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단단하게 경기 운영을 할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도 위협적인 게 측면에서 이제 돌파를 많이 시도하고 크로스를 많이 시도하게 되면 이제 그 세트피스 코너킥 기회도 많이 오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공격 전개를 하는 거죠,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장면이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고영준 선수 또 뒤로 가죠. 네, 지금 보시면 여기 허용준이 2명 사이에서 움직이니까 김영빈 선수가 여기 움직이잖아요. 둘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 뒤로 움직여요. 허용준 선수 뒤로.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위협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깔끔하게 클리어가 안 되고 지금도 윤석영 선수 방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몸이 이쪽을 향해 있으니까 역습이 잘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린 것 자체가 수비 뒤를 노리게 되니까 수비들은 이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고 공 잡은 다음에가 이제 여기서 이 템포가 여기서 늦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완델손이 이거를 끊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전방 압박으로.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저는 굉장히 클롭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위험 지역에다 투입하고요. 상대 수비가 이걸 깔끔하게 처리를 못했을 때 빠르게 접근해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걸 끊었으면 더 좋은 찬스가 왔을 수도 있고 아니더라도 이 기회들이 오니까요. 이 세트피스라던가 아니면 역습 기회가. 요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그 마무리가 안 됐던 거고 대신에 여기서 아마 제 기억에 마무리가 됐던 것 같은데 이게 마무리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 세트피스를 자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도 그 어떤 실력이니까요. 네. 그거를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제가 적어놓은 걸 좀 보여드리면
다른 장점들 뭐 포항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은 좀 이런 거 위주로 많이 보여드리려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지난번 포항 리뷰할 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거긴 하거든요. 포항이 중원을 이렇게 그 이수빈 선수하고 신진호 선수가 사실은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질 않고 전형적인 공격형 미드필더를 안 쓰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공 돌릴 때. 공을 돌릴 때 어떤 느낌으로 돌리냐면 여기 있는 허리 두 명하고 측면을 위주로 돌려요. 그러니까 여기 고영준 선수가 공격형 미드필더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기서 공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묻어 있는 게 허용준 옆에서 움직이는 그 옆에서 움직이는 세컨 스트라이커처럼 많이 움직여요. 물론 받아주러 오긴 하는데 그게 공격수의 움직임으로 받아주러 오는 거지 미드필더라서 관여하는 느낌은 사실 아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이쪽에서 측면 쪽을 중심으로 측면 쪽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 하고 여기서는 이 뒤를 넘기는 형태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도 그런 건데 여기도 보면 윙이 잡으러 왔죠. 지금 이 앞에가 이렇게 숫자가 많아요. 벌써 3명이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방 압박인데 이거는 조금 위험했던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게 뒤에 들어가던 게 잘리다 보니까 지금 밀고 나올 수 있게 지금 준비가 되잖아요, 벌써. 그죠? 근데 여기서 좋았던 게 고영준 선수가 빠르게 다시 재압박하고 허영준 선수가 도와주면서 사실은 공격수인데도 딱 도와주면서 지금 여기를 속도를 늦춰버리죠. 네. 이런 게 지금 포항이 제가 보기엔 과감하게 뭔가 뒤로 침투하는 패스들을 과감하게 시도해도 되는 이유죠. 왜냐면은 실패했을 때 빠르게 압박할 준비가 전부 돼 있으니까. 이게 보면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 선수들의 그 반응 자체가 좀 달라요. 고영준 선수 잘 보시면 패스 들어가다 끊어지는 순간 바로 수비 전환이에요. 벌써 그죠? 느낌이 뭔가 다르죠. 잠깐 놓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끊어지는 순간 바로 벌써 수비 생각을 해요. 지금 어디를 막아야 되지? 이거부터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엔 이거는 지도자가 손을 댄 겁니다. 뭐 전방 압박하자 이 정도가 아니라 끊어졌을 때 바로 반응해야 돼 라는 거를 강조해서 머릿속에 딱 인이 박히게 해버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에 이제 몇 장면 안 남았습니다. 오늘 진짜 짧게 해야지. 이 장면인데요. 이것도 참 좋은 게 미련이 없어요. 이거 사실 잡고 해도 되거든요. 잡고 해도 되는데 제가 위험 지역에 자꾸 투입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신진우 선수가 얼마나 세밀하고 좋은 선수예요. 근데 이걸 얼추 그냥 여기다 넘겨버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위협적이에요. 템포가 좋으니까. 원터치로 들어가니까 수비수들이 예측이 안 되잖아요. 백패스가 나오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원터치로 넘어가니까. 그런 거에 반응도 좋고요. 네. 반응이 되게 좋아요. 지금 보면. 여기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방 압박 아까 말씀드리던 거 마저 말씀드리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측면 쪽 중심으로 공격 전개가 되는 게 이게 지금 신강훈 선수가 이렇게 와이드하게 써주면서 김대현을 이렇게 낮춰버리는 거죠. 위치를. 근데 이것도 보시면 떨어지잖아요. 여기서부터 지금 압박하니까 여기서 지금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투입된 다음에 여기서 벗어나질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빼먹었는데 전반 4 여기였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험 지역에 투입하고요. 떨어지는 거 빨리 반응해가지고 슈팅까지. 거의 비슷한 형태들을 계속 쓰죠. 네, 이런 게 잘 먹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압박 장면이 하나 더 있는데 이런 장면인데요. 이것도 지금 보면 이 위험 지역에 그냥 투입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반응이 여기서부터 이수빈 선수가 압박을 딱 하면서 여기서 그냥 뺏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투입시킨 다음에 요까지밖에 못 나오죠. 이게 지금 포항의 어떤 이 장점이 아닌가 싶어요. 확실히. 그 다음에 이제 뭐 후반의 득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후반 득점도 이것도 보면 그러니까 이게 다 비슷비슷하게 들어간다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것도 측면에 갔잖아요. 이게 나오면 이것도 위험지역 투입하는데 이거는 그냥 맞아 들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보면 크로스 위주인 것 같고
수비 뒤쪽으로 넘는 스루패스, 로빙 스루패스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적중되면 이렇게 득점을 하고 득점이 안 되면 다시 전방 압박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찬스를 만들어내던가 아니면 거기서 일단 최소한은 역습을 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의 제가 보기에 포항의 콘셉트는 그 점유 뭐 이게 많이 있잖아요. 점유, 뭐 역습, 공격 전환 속도 이런 게 아니라 포항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어떤 한마디는 위험 지역에 볼을 투입하라. 약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위험 지역, 위험 지역. 그게 지금 포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콘셉트의 중심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김기동 감독님이 들으셨으면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제가 리버풀 아까 물어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마 아이 뭐 리버풀 뭐 전 뭐 좋은 팀 다 보죠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김기동 감독님이 꼭 그렇게 한 팀을 막 모티베이션을 막 받아가지고 한 팀 모방하는 식으로는 가시지 않는 스타일이시니까. 왜냐면 포항은 리버풀이 아니니까 그렇겠지만 아마 그럼 참고는 하셨어요라고 했으면 참고는 좀 했죠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이제 포항 경기가 있는데 포항 팬들이 이제 오늘 또 제주잖아요. 제주도 워낙 빡빡하게 뛰는 팀이고 하니까 포항 팬들이 좀 경기 보러 가시기 전에 오늘 포항 홈 경기 맞나요? 어쨌든 포항 경기를 보시기 전에 보시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조금 서둘러서 해봤습니다. 네,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